안녕하십니까. 인류와 사상. 오늘은 드디어 서양 사상으로 이제 처음 들어가는, 그래서 테스형 이렇게 지금 제목을 할까 하는데, 테스형이라고 하는 음, 나훈아 선생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그 테스형이 소크라테스형입니다. 그리고 서양, 오늘은 테스형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톤 선생, 아리스토텔레스 선생, 다 정말 대단한 분들인데, 소크라테스형, 소크라테스 선생은 뭐 남긴 게 없어요. 근데 플라톤 선생은 굉장히 많은 걸 남겼는데 그게 소크라테스입니다, 바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많은 것들 남겼는데 거기에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들어가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 선생이 바로 소피스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피스트들 중에 하나였는데 슈라문화 중에 하나였던 붓다가 완전히 다른 지평을 열고 유대교 지파의 하나였던 예수가 완전히 다른 보편적 지평을 열듯이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뭐 간단하게나마 그리스와 헤브라이즘 이렇게 같이 나와 있어요. 다 새로운 보편적인 지평을 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결합,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 공동체를 포함해서의 여러 가지 가치나 질서나 이런 체계나 이런 데 영향을 준.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앞쪽에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다. 이게 엄청 중요한데 뭐 그렇게 많이 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서 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화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때 자연 철학이 현대의 자연과학에서 막 다시 재논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막 나오거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자연 철학자들은 뭔가 이제 신화적 세계에서 이성적 세계로 이제 와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걸 계속 탐구해 나가던 사람들이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아테네를 비롯해서 이 폴리스들이 해상 무역을 하고 절대적인 권력 뭐 이런 게 부재한 상태에서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 편견에 그냥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시야가 넓어진단 말이죠.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소피스트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소피스트들이 이제 나오면서 너무 험한 데까지 막 추락을 해버립니다. 정말 돈벌이 싸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 데모크라시, 이게 이제 데모스, 이 동네들 거기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공직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재판도 열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이랑 좀 달리 그 재판하고 나서 뭐 잘못되면 바로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변론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뛰어난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했고, 소피스들이 활동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 선생이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간단히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유일신관이다. 그리고 은총과 신앙을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약하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보편적인 최소한 예수라고 하는 예수 선생이 의 실천,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로 원래는 그냥 선민 사상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게 강해요. 근데 그걸 완전히 깨버리신 분이세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평화, 뭐 의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의 이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축이 같이 결합하면서 서구의 여러 가지 가치 체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서양의 사상가들,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되게 독실한 분들이 많으세요. 자, 소피스트는 상대주의다. 왜냐면 소피스트는 이제 되게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소피스트들은.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수사학 같은 게 필요하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잘못 이렇게 했다가는 막 몰려가지고 이제 분리해주고 막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테크닉 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좀 어렵진 않겠네요. 테크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리스 말에 테크네. 뭐를 아주 기차게 잘하는 거야. 근데 테크네에서 아레테로의 전환이 소크라테스 선생의 아레테라고 하는 건 덕인데 뭐를 기차게 막 기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사람이 사람다운 거 있죠. 덕이에요. 덕. 아레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인 사상가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뭐 트라시마코스 나오는데 당연히 아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소크라테스 선생과는 달리 이제 현실적이고 또 상대적이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을 해?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일단 여기 뭐 나와 있는 프로타고라스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다. 상대적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기준점이다. 그 얘기니까 내가 만약에 보편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기에 잘 들어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뭐 거기랑 그것과 전혀 다르게 했을 때도 그냥 내가 기준이다. 이렇게 돼 버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르기아스 하기 전에 고르기아스는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트라시마코스는 뭐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강자의 이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현실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어 그리고 정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어 민주정, 뭐 왕정, 뭐 티라니를 뭐라고 해요? 독재정, 뭐 공화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강자에 맞게 이렇게 제정되는 게 정의다. 근데 이제 고르기아스는 그래도 우리가 윤리와 사상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조금 봅시다.
아무것도 이거 말이 되거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어떤 것이 존재한다 해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사실 불가지론 우리가 어떤 실체에 대해서 혹은 실제에 대해서 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 본질적인 것까지를 포함한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도 못한단 말이죠. 어떤 새들은 이 자외선 부분까지 봐요.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비록 존재한다 해도 알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 그것을 전할 수 없다. 만약에 내가 자외선 부분에 그거를 새처럼 어떻게 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먹잇감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걸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전합니까?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그걸 어떻게 전하 그러니까 이게 요런 그 고르기아스의 회의주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일정 부분 어떤 스펙트럼 내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를 인정을 해 주고 이 그리스가 고대지만 고대가 아닙니다. 컨템퍼러리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지식인들이 막 그 지중해 세계를 돌면서 어디를 가도 다 자기랑 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 자기 모습이랑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 뭐 이제 인종별로 각각 자기랑 똑같은 모습을 신으로 만들어 놨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적으로 막 접근하고 막 이미 그러던 시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렇게 다름이 아니라 완전 틀리는 거 있잖아요. 보편적인 가치로 틀리는 거. 생명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일종의 윤리적 도덕 윤리적으로 완전한 막 폐륜이라든지 법적으로 범죄, 불법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트라시마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정당화하는 거예요. 강자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독재정을 한다. 정당화 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이런 문제 인식에서 소크라테스 선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소크라테스 선생은 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글이라든지 다른 고전 파편들이 다 있거든요. 단편들이 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를테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도 반박을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에 어 한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돼 버린다. 만약에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논리적인 반박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소크라테스 선생은 어 소크라테스 선생 얘기까지 오늘 하긴 하지만은 충분하게 다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서도 좀 더 할 거예요. 기본적인 거 먼저 일단 해 보자. 이거죠. 보편적인 것. 이걸 추구해요.
보편적인 것. 그리고 제대로 아는 것. 소크라테스 선생은 만약에 제대로 안다면은 그걸 행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뒤에 선생님들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레테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알아야 돼. 덕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해서 파악이 됐어. 그걸 아는 상태에서 참된 알이라면은 그 반대의 선택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반대의 선택을 한다면 그건 무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쨌든 이건 소크라테스 선생의 논리예요. 분명히 알고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알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소년에게 글 공부를 해본 적이 조선시대가 돼버렸네. 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소년에게 막 기하학 문제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답법, 삼파술. 삼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가 막 기하학도 증명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그 얘기하는 것이 세대에서 깊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를테면은 뭐 정의가 뭐냐, 또 아름다움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선생 그 모습 보면은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외모가 다르죠. 다른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삼파술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거를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냐? 아니 그게 뭐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야. 아름다움은 잘 기능하는 것. 뭐 이를테면 사람이 이렇게 어떤 외형적인 게 잘 기능을 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잘 기능을 해.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소크라테스 선생이 이 눈 사이가 멀고 코가 낮고 뭐 하여튼 막 이렇게 하여튼 그랬다고 해요. 근데 나야말로 아름답네. 나는 코도 낮고 눈과 눈 사이도 멀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시야를 장애물 없이 쫙 볼 수가 있고, 내가 참 미남이구나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아니 씨 이렇게 되는 거야. 문답법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 문답법 3파스를 많이 쓰셨고, 실제로 중요한 것, 많이 강조한 것, 나중에 이제 이데아로 연결이 되고 서구의 아주 그 핵심이 되고 또 헤브라이즘과 결합하고 하는 영혼을 돌봐라. 영혼을 돌보라는 거야. 푸시케라고 합니다.
크리스교에서는 이제 푸누마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플라톤의 뭐 메논, 변론 이런 것들도 막 이게 나오고 하네요. 그죠? 근데 영혼을 가꾸는 것 그리고 참된 지식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서구 사상의 어떤 발원지이기 때문에 이 예수와 함께 발원지이기 때문에 뒤쪽 강의를 하면서도 테스형은 좀 계속 나올 겁니다. 뒤쪽 강의를 하면서도 뭐 어거스틴 또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서도 예수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테스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